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5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빠른 정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른 정렬을 하나의 챕터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빠른 정렬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알고리즘과 달리 확률 알고리즘입니다. 이 확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확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정렬 같은 경우에는 피벗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고요. 그 기준점을 랜덤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빠른 정렬은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여러 알고리즘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명예전당을 뽑으라고 하면 이 퀵소트도 그 중에 하나에 꼭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퀵소트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여기 밑에 있는 요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한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ACM 튜링 어워드를 받은 분이시고요. 여기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보면 Programmers are always surrounded by complexity. 프로그래머들은 항상 복잡성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if our basic tool, the language in which we design and code our program, 우리의 기본적인 도구인 언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그 언어 자체가 is also complicated. 그게 복잡하면 그 언어 자체가 becomes part of the problem. 문제의 한 부분이 된다. rather than part of its solution. 해결책의 어떤 요소로 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language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C++는 좀 복잡하죠. 그 반해서 자바나 파이썬 이런 것들은 언어 자체가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빠른 정렬은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병 알고리즘도 n 로그 n인데 이 빠른 정렬도 n 로그 n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n 로그 n인데 합병 알고리즘을 우리가 일장에서 만들어 봤는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간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 반 나누고 뭐 이거 하면서 in place가 아니라 그 새로운 공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빠른 정렬은 그렇지 않아요. in place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빠른 정렬도 합병 정렬과 마찬가지로 합병 정렬 알고리즘 마찬가지로 분할 정보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빠른 정렬에는 확률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보다 빠를 수 없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정렬과 합병 정렬은 가장 최적의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정렬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빠른 정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빠른 정렬에서는 이 피벗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렬할 데이터 중에 피벗을 하나 선택하는데 이 피벗은 랜덤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좀 프로그램을 편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하냐면은 맨 첫 번째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벗이 어떤 값이 선택하냐에 따라서는 이 성능에 매우 크게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벗을 선택한 다음에는 이 피벗을 중심으로 피벗보다 작은 것과 피벗보다 큰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선형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그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형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시간에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되냐면 이쪽은 정렬되어 있지 않고 이쪽도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벗은 제 위치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들 재배치해서 피벗 왼쪽에는 피벗보다 작은 값들, 오른쪽에는 피벗보다 큰 값들이 오게 하는데 요소들은 재배치되지만 피벗은 올바른 위치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중심으로 요쪽과 요쪽 나눈 다음에 재기적으로 얘를 정렬하고 얘를 정렬하면은 전체가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수도 코드로 설명드리면 배열이 들어오고요. left와 right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렬해야 될 기준이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에 돼 있고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정렬하는데 피벗을 선택하게 되겠고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가 left, 여기가 right. 이렇게 기준이 돼서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분할 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서 여기서 left, right가 들어왔으니까 처음에는 원래 1과 n이 들어오겠죠. 근데 1과 n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분할 정복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 퀵소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쓰면 여기가 left, 여기가 right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피벗을 넣고 피벗 기준으로 파티션을 하게 되면 뭐만 정렬된다? 피벗만 올바른 위치에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분할 정복, 재기 알고리즘으로 나머지 부분을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N 공간을 추가로 사용하면 ON 시간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건 이 앞에 보면 재기적인 거죠. 그러면 이 재기적인 건 재기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 구현해야 되는 거는 요 부분이 되겠죠. 피벗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피벗 선택하고 나서 요 부분을 합니다. 피벗은 우리가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요소를 기준으로 하면 그게 랜덤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또 좀 이따 얘기하고 그 피벗을 결정했을 때 피벗을 중심으로 파티션하는 방법, 이거를 ON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파티션을 하는 것을 우리가 in place로 할 수 있어요. 추가 공간을 쓰지 않고. 그런데 그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 그 ON이라는 추가 공간을 쓰면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추가 공간을 마련해요. 어쨌든 추가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가 피벗을 3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요 공간 이렇게 원 배열을 쭉 탐색을 합니다. 4죠. 4는 3보다 크니까 피벗의 오른쪽에 가야 되죠. 그럼 4를 어디다 위치하냐면 맨 끝에다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은 3보다 작으니까 왼쪽에다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8은 3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7은 또 크니까 여기다 위치하고 2는 3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위치해요. 그 다음에 6은 여기다가, 그 다음에 5는 여기다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3은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즉 우리가 ON이라는 추가 공간을 사용하면은 그 피벗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분할하는 건
ON, 선형 시간에 할 수 있다. 한번 쭉 훑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보다 큰 거는 뒤쪽, 끝으로 옮기고, 얘보다 작은 거는 앞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N의 공간을 사용하면 피벗 중심으로 분할을 O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ON의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인플레이스로, 그러니까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도 ON의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피벗 요소를 첫 번째 요소로 이동시킵니다. 피벗할 값을 첫 번째 요소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ON에 해야 되니까 단일 스캔 한번 쭉 가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특정 위치가 스캔한 결과는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게끔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T를 가지고 쭉 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쪽 애들은 P보다 작아야 되고 이쪽 애들은 P보다 커야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요소가 있으면 얘가 P보다 크면 여기다 놓고 P보다 크지 않으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로 가서 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 과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정을 한번 보시면, 자, 피벗을 할 애를 이제 첫 번째 요소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포인터, 색인을 준비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있고요. 그래서 빨간색은 요거를 나타낼 거예요. P보다 작은 애들. 파란색은 P보다 큰 애들을 가리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개의 포인터가 빨간 거, 파란 거 모두 4를 가리킨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을 이동시킵니다. 빨간색은 이제 매번 이동시키는 건 아니고요. 파란색을 이동시키면서 스캔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처음에 3과 4를 비교했더니 4가 커요. 그러면 피벗보다 크면 파란색은 그냥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피벗을 한번 그 파란색이 그냥 한 칸 이동시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1과 3을 비교하게 돼요. 근데 1은 3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과 1을 그 빨간색 위치하고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바꾼 다음에는 빨간색을 이동시킵니다. 즉 우리가 빨간 거, 파란 거가 있는데 파란 걸 비교했을 때 피벗보다 크면 파란 거를 그냥 이동시켜요. 그런데 파란색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을 3과 비교했을 때, 피벗과 비교했을 때 작으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위치해 있는 값들을 수업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8과 3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8과 3이 8이 더 크니까 파란색만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7과 3을 비교했더니 7이 더 커요. 그럼 파란색만 이동시킵니다. 2와 3을 비교했더니 2가 더 작아요. 그러면 수업을 해야 되겠죠. 2와 4를 수업합니다. 2와 4를 수업하고 빨간색을 전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6과 3을 비교했더니 커요. 그러면 파란색만 전진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와 3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커요. 그러면 파란색만 증가시키고 이제 그 단위 스캔이 끝납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돼요. 그 피벗을 정확한 위치로 가져다 놔야 돼요. 그래서 피벗은 어디다 바꿔야 돼요? 요 파란색이 8을 가리키고 있는데, 빨간색이 가리키는 거 바로 전 거, 요 2와 3을 수업시킵니다. 수업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 3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이 파티션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스캔으로 한번 쭉 훑어가면서 여러 번의 필요한 수업을 가지고 이제 정렬을, 파티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수도 코드, 의사 코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가 빨간색이고 J가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이동시키면서 파란색은 계속 이동시키고, 만약 피벗보다 현재 배열 요소가 작으면 I 위치랑 수업시키고 I를 전진시킵니다. 그래서 단일 스캔이 끝나면은 수업 위치와 이제 I-1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었고, 알고리즘을 대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어려운 파트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구현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또 분석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증명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증명의 순서는 설계를 하고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요. 그러면 내 설계된 알고리즘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원래는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증명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증명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명돼서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답을 준다, 그럼 구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구현해가지고 실제 현장에 쓰기 위해서는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응용에서 어떤 성능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도 어려워요. 그런데 분석과 증명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분석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바로 전 노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좀 특이한 알고리즘들, 분석하기 어려운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걸 또 분석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있어요. 도사정리처럼. 그래서 그거를 갖다 쓰면 분석은 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탐욕 알고리즘을 쓰는데, 뭐 처음 살펴봤던 전수조사, 얘는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우를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답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뒤에 이제 보면 이제 탐욕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탐욕적인 방법은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경우만 따라가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일부 경우만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최적의 답이냐? 이거는 증명하지 않고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탐욕 알고리즘은 또 증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탐욕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런 분할 알고리즘 같은 분할 알고리즘보다는 그 빠른 정렬이 과연 올바르게 증명하냐, 그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증명이 되는지는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까지 여러 알고리즘도 살펴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한번 알고리즘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는데, 이 또 재미있는 것은 알고리즘의 증명을 보고 나면 허탈해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하고 허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또 있어요. 증명이라는 것이 실제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을 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증명을 하지 않고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해봅니다. 근데 여러 개의 데이터였더니 답이 항상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증명하지 않고 올바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경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증명을 한 다음에 이거 적용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몇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답이 나오니까 맞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서미트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과가 됐어. 그럼 된 거네. 증명하지 않고 이제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실제로 증명해 보면은 알고리즘이 정확한 거겠죠. 근데 거기서도 증명한 게 아니라 거기가 갖고 있는 준비해 놓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일 텐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돌려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니까 답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논문을 쓰고 이럴래가 그러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 받다 됐다라고 해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포멀한 증명을 해야 돼요. 포멀한 증명. 근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가 5%고 노력이 5%고 논문 쓸 때 얘가 95%라 그래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아이디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적인 수학적인 증명들, 그 증명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연구 능력이 출중하신 거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재미있으면은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재미도 느끼면서 또 학문적인 발전에 이바지도 하고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얘는 재밌는데 얘는 잘 못해요. 그러면은 석박사 하기에는 힘들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 과정에서 구현도 되고 뭐 설계도 나름 되는데 이런 분석과 증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는 박사까지 받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제 분야에서는 되게 많이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 분야에서도 이 증명을 하지 않고는 안 쓰여져요. 암호 알고리즘, 뭐 이런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증명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는 얘를 많이 안 했어요. 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갖고 승부를 했고 이 아이디어만 갖고 승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학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 논점에서 벗어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알고리즘을 증명하려면 이 분할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분할이 잘 된다. 분할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증명할 게 없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반복문이 있을 때 이 반복문이 이제 수행하고 나면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요 피벗을 기준으로 분할이 잘 된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증명은 보통 이제 요 포문의 이런 반복문의 증명은 뭘 갖고 하냐면은 루프 인베리언트 갖고 해요. 루프
루프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루프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루프 불변 조건. 루프가 반복되면서 항상 요거는 만족한다. 그러면 이게 항상 만족이 되면 끝나고 나면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불변 조건은 1i 위치에 있는 요소들은 p법보다 작고 1j 사이에 있는 요소들은 p법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보면 요 수업을 통해서 얘보다 작은 애들, p법보다 작은 애들은 i보다 작게 옮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을 띄워놓고 보더라도 뭔 좀 더 포멀한 증명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여기서 제가 하진 않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루프를 증명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면 그 루프의 불변 조건을 찾고 그 불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고 그러면 루프가 종료되면 그 불변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던 일이 만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루프의 인베리언트는 계속 만족이 되고요. 끝나고 나서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이 피벗을 중심으로 이 앞에는 피벗보다 작고 이 앞에 거는 피벗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루프는 분할 알고리즘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할 알고리즘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그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정확하다, 정렬해준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것은 또 뭘 쓰냐? 귀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기술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증명할 때 사용되는 기술은 귀납법, 귀납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모순에 의해서 증명하는 게 있고, 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많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많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증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그래서 이 귀납법은 기저 사례는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귀납 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n보다 작은 k에 대해서는 다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 귀납 가정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되면 어떤 n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귀납법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는 이 수업에서 안 해도 뭐 이산수학 시간에 또는 중고등학교 때 이 귀납법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증명해 봤을 겁니다. 수학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빠른 정렬이 올바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PN을 놓읍시다. PN은 모든 배열의 길이 N에 대한 빠른 정렬은 올바르게 오름차순으로 배열을 정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법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P1, N이 1일 때 요소가 하나면 그 자체가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기저 사례는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보다 작은 크기의 모든 것은 빠른 정렬이 올바르게 정렬해 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해요. 그래서 N보다 작은 크기의 배열은 빠른 정렬을 한다. 그러면 N 크기의 배열은 어떻게 정렬하냐면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합니다. 분할한 다음에 이쪽을 제기적으로 정렬하고 이쪽을 제기적으로 정렬해요. 그런데 이쪽을 제기적으로 정렬이 잘 되고 이쪽도 제기적으로 정렬이 잘 되면 전체가 다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루프 인베리언트를 통해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분할 알고리즘은 피벗을 중심으로 앞에 거 이 앞부분 뒷부분은 분할된다라는 거예요. P보다 큰 값으로 분할이 되고 P보다 작은 값으로 분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제기적으로 얘를 정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귀납 과정에서 얘는 뭐예요?
n보다 작은 애들이죠. n보다 작은 애들은 우리가 다 인덕티브 그 귀납 과정에서 정렬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정렬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뭔가 속은 것 같은 뭔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증명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증명하다 보면 저게 진짜 증명된 거야? 근데 이게 조금 귀신에 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린 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귀납법으로 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학생이면 그게 컴퓨터 공학이 아니더라도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거를 이제 귀납법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소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면 뭘 해야 된다?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걸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근데 그 증명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증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귀납법이다. 라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탐욕적 알고리즘 설명드릴 때 이제 증명을 많이 할 건데, 그때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있는 알고리즘이죠. 그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라는 거를 증명해 봤습니다. 완전하다. 것을 이제 증명했습니다.